이준석 전 대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분노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진정성 있게 발표한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 선거에서 이 젊은 남녀의 이른바 갈라치기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던 것처럼 이건 역시 갈라치기를 하기 위한 단순한 선거 전략이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냐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부채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인식 같습니다. 그러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페루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 규탄한다.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버타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 남성과 여성, 특히 이제 20, 30대 남녀를 가르는 정책과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다라며 이건 역시 본인 정당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과 젊은 층들을 구분하는 건 아니냐, 이른바 갈라치기 정치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위원장의 이 발언을 딱 보고 정책 발표한 거잖아요. 발언을 보고 제3지대가 하나가 돼서 가기 어렵겠다. 아, 그래요? 네. 젠더와 세대의 문제인데 입장이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복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복지를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넓혀가는 것은 대체로 많이 하지만 이걸 축소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네. 특히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양당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제3당까지 지금 이제 하실 말씀이 생긴 건데 노인 복지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제 일부 지역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혜택 못 받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근데 그러면 다 함께 조금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이걸 축소를 합니까? 그리고 그 노인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이게 운동도 되는 거고요. 소일거리도 되는 거고요. 또 난방 잘 안 되는 분들 정말 지하철 타고 몸 녹이는 그런 취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시에 그걸 중단하고 연간 12만 원이면 한 달에 10,000 원인데 그 버스가 잘 안 온 지역도 있어요. 그조차도 무용지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축소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도 과연 이걸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이게 온당한 것인가. 다방면으로 정말 그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대 갈라치기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미래 세대도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전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요. 누군가는 했었어야 될 얘기를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거를 세대 간 갈라치기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어제 양 당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그 정책 발표를 했는데 난 그 얘기를 좀 오늘 했으면 싶었는데 안 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역으로 고령화 속도가 막 어마무시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20%, 즉 5명 중에 1명꼴로 노인인 이 초고령 시대가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노인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를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해야지 지금 필요하다고 돈 다 써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가 법정 연령 65세로 되어 있는 이 노인 연령도 70세로 올리는 예.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한 꼭 저 방식 아니더라도 노인과 관련한 복지 네.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갈 필요가 있어서 누군가는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지금 이준석 네. 위원장이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거 뭐 월 10,000원 주는 거 그 뭐 지하철 못 타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네. 아니고 대한민국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자 하는 말을 제가 네. 정말 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몇 해 전부터 이 무임승차 연령을 이제 70세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발표한 건 연령 상향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지하철에 안 탄다고 지하철 적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 2월 1일 날 조선일보 사설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30년 되면 노령 인구가 35%, 서울시만 봐도 지금 7,749억 손실 중에서 무임승차 비용이 3,200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인의 권리를 준 걸 뺀 것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이 굉장히 위험에 안전으로부터 말하자면 이탈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 그 어떤 연령에 대해서 감면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당을 하는 천하람 위원장이 장애인들 시위를 향해서 불법이다라고 못 박은 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연대 대표는 이 전 대표 등이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부분도 오늘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